핀테크 업체에 투자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화두가 또 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혹은 이제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핀테크 수익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핀테크 기업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들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볼 때마다 되게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아마도 이러한 결제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 오면서 개선, 보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이 떼일 우려가 있다 보니 원래 거래하던 믿을 만한 업체랑만 계속 거래하려던 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결제망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결제망을 대체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결제 과정에서 2.5%의 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익원 일부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까요? 제 생각엔 오더라도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페이스북은 애초에 자기네 페이를 암호화폐인 리브라로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반대로 계획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카드론, 리볼빙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 등 몇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결제 속도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체결 속도는 평균적으로 1초에 7건 정도라고 합니다. 카드 네트워크 회사인 비자의 경우에 6만 5천 건을 1초에 처리합니다. 중국의 쇼핑몰 징동닷컴이 최근 디지털 유연을 사용해서 하루에 2만여 건을 처리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거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사용의 확산은 핀테크 업체들에게 위험 요인이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 스퀘어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0년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미국 업체 페이팔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투자에 있어서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관련 동향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디엔은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아디엔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수리남 공화국 언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00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처음 10년은 온라인 쇼핑 판매를 위한 결제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들이 아디엔하고 계약을 맺으면 소비자가 어떤 신용카드나 아니면 다른 지불 수단으로 결제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과 화면처럼 각 고객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한눈에 판매 현황 및 위험 요소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2019년에 상황이 좀 바뀌게 되는데 회사는 오프라인 결제에 진출을 하게 되고 자사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현재 회사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스퀘어라는 회사와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간편결제 핀테크 회사들에 비해 이 회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 가속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앞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이 점을 위쪽으로 올려나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아디에는 거래 금액으로만 보면 스퀘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서비스 영역이 좁다 보니 매출로의 전환율이 1%에 불과한 거죠. 보통 오프라인 결제는 온라인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은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라 거래 금액의 증가 속도보다 매출액이 훨씬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할 만한 테크핀이 유럽에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토스는 카카오, 네이버랑 경쟁해야 되고 미국의 페이팔은 아마존, 애플과 경쟁해야 하는데 유럽에는 이렇다 할 거대 플랫폼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아마존, 애플 등 모두 유럽에서 높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정부가 핀테크 서비스까지 미국 기업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현재 지불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독일의 핀테크 업체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 사태가 있었는데요. EU 집행위원회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작년 개정된 PSD2라는 규제가 있는데 단일 결제 시스템 재정비, 소비자 정보 보호 강화 등은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규 진입자들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아디에는 2018년 상장된 비교적 상장 역사가 짧은 기업인데요. 공개된 재무제표상 지난 4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투자 및 수수료율 조정 등으로 수익성 조금 하락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익성 개선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톤 파가멘토스, 스톤코는 브라질 회사이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스퀘어 그리고 유럽의 아디엔처럼 스톤코도 온라인 판매자들을 위한 결제 솔루션 그리고 관리용 소프트웨어, 결제 단말기 제공 등의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스톤코만의 특이점은 바로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분을 6.3% 정도 보유 중이고요. 2018년 IPO 당시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도 투자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현재 주요 주주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이긴 한데 이후에 M&A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톤코만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바로 브라질 회사라는 점입니다. 인구 규모 전 세계 6위, GDP 13위, 인당 GDP 83이라는 숫자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19년 기준 이커머스 침투율 7%, 비연금 결제 침투율 53%라는 점을 감안해 봐도 핀테크 업체의 성장 기회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톤코의 고객, 거래 금액, 그리고 매출액 모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스톤코의 경우 마냥 좋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스톤코는 일단 업계 1등이 아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위권 업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브라질의 간편결제 업체들 침투율 추이인데요. 일단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스톤코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인 1등이 나타날 때까지 언제든 경쟁의 위협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메르카도 파고의 존재입니다. 메르카도는 남미의 아마존, 남미를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이고요. 메르카도 파고는 이 회사의 간편결제 업체의 이름입니다. 앞에서 아마존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르카도 파고의 존재감은 아직 크지 않지만 테크핀의 파괴력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톤코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거래대금 대비했을 때의 평균 수수료율은 1.1%보다는 조금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이 점이 낮은 수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톤코의 경쟁업체 파그세그로 또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두 업체의 주가는 모두 좋았는데요. 브라질의 핀테크 산업 성장성을 생각하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은 아직까지 주의해야 될 요소이고요. 비자는 비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죠. 굳이 시간을 들여서 비자를 공부할 필요가 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짧게만 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는 카드 회사 아닙니다. 카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연간 1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3천조 원이라는 거래 금액을 결제를 실패 없이 처리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계좌 송금하면 카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폐 쓰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기술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바로 비자입니다. 계좌 송금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자는 비자 다이렉트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탈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자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이는 순전히 여행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여행 가서 쓰는 돈만 제외하고 보면 작년에도 비자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자의 월별 거래 금액 성장률이고요. 맨 위 노란색 선을 보면 여행을 제외한 비대면 거래 금액은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자는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매년 순이익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및 자사주 소각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보시면 전체 상장 주식의 2에서 4% 수준을 매년 소각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주식수만큼 남아있는 주주의 주당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환인 만큼 좀 소각 규모가 작았지만 이건 곧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을 한 화면에 같이 다 그려보았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핀테크 간편결제 업체들 스퀘어, 아디엔, 스톤코는 모두 지난 2년간 200%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업체랑 비교해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비자도 약 50% 정도 상승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비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핀테크 흐름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없을까요? 일단 은행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웨스턴 유니언 같은 국제 송금 업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앉아 있는 제가 생전 처음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도 혹은 유럽의 명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 제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다 아디엔, 스톤코, 페이팔 같은 업체들이 솔루션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국제 송금 업무에만 치중해왔던 웨스턴 유니언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수의 경쟁사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국제 송금은 결제 업무 중에서도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업무 영역이었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웨스턴 유니언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핀테크의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편 끝입니다. 금융은 사실 쓸데없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만큼 복잡한 산업에서 성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한 생존력을 발휘할 거고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